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분당 등의 과정에서 탈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괄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탈당에 따른 불이익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여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의 복당 신청은 내년 1월 3일부터 보름 동안입니다. 양강 박빙의 대선 구도에서 민주당은 범여권 대통합을 통해 대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기반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사태로 국민의당을 거쳐 민주평화당으로 옮기거나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인사들의 대거 복당이 예상됩니다. 공천 심사 시에 탈당 이력에 대한 불이익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탈당 경력자에게 감산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대선에서의 기여도를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해서 달리 반영할 수 있도록 특히 광주 전남은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과 다름없는 지역 정치 지형이어서 탈당 페널티 면제로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경선은 한층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이나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였던 곳이 적지 않아서 당내 경선에서 이들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권리당원 50%와 여론조사 50%의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 룰을 감안하면 복당 인사의 경선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를 위해 꺼내든 복당 허용 카드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 보도해드린 대로 지난 13일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여수산단 폭발 사고 현장에서 300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켜지지 않아서 어쩌면 예견된 인재나 다름없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화학물질 저장고 지붕이 하늘로 솟구칩니다. 놀란 작업자들이 황급히 뛰쳐나옵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참혹한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 광주 고용노동청의 특별 감독 결과 폭발 사고 업체에서는 400건에 가까운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관련법상 반드시 갖춰야 할 화염 방지기나 가스 감지기가 없었던 데다 폭발을 막는 방폭기계 점검도 소홀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도 법 기준을 무시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 허가서에 가스 농도 측정 등 위험물 관리 사항을 일부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보고 사법조치와 함께 과태료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화재 폭발 예방에 대한 법적인 안전 조치들이 됐는지를 그 사업장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점검을 한 겁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진단 명령이 내려졌어요. 일부 기관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원청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한국은행 광주전환본부가 지난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 경영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2.6%로 전년보다 현저히 떨어진 반면 부채 비율은 110.6%에서 121.7%로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은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상승했으나 부채 비율도 128.8%에서 131.8%로 올랐습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용섭 광주시장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 등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현 기자입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년 역점 사업으로 여가와 관광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나왔습니다. 이 시장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부동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이 됐든 여성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무등산의 정기를 느끼고 무등산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무등산이거든요. 지난 2018년 일부 시민단체들의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있었지만 시장이 직접 케이블카 설치를 언급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관광이나 개발에 앞서 보전과 복원이라는 국립공원의 대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 보전 원칙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광주시나 정치권에서 특히 선거 때만 되면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런 행태는 지역사회에서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어서 관광업계 등에서는 케이블카 대신 원효사와 장불재 구간을 친환경차로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며 한발 뺐지만 논의 과정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3명이 추가된 가운데 광주시가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대시민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들어 하루 평균 54.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19일 첫 감염 이후 열흘 만에 오미크론 확진자가 39명에 이른다면서 모임 등 외출 자제와 함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 지자체에 코로나19 변이 신속 확인용 시약을 보급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오미크론 등 종변이 검사가 한 번에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 변이 판별까지 사흘가량의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2~3시간 안에 가능해져서 변이형 확산 전파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치기왕 프로레슬러 고 김일 선수의 동상이 고향인 고흥에 세워졌습니다. 김일 기념사업회가 최근 김일 선수 추모와 프로레슬링 홍보를 위해 고흥군 금산면 김일 기념체육관에 건립한 동상은 5m 높이의 청동재질 조형물입니다. 순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기관에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 제공과 무료 법률 상담 등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민원 공무원 힐링 교육과 전문 상담사 운영 등이 평가에 높게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4학년 재학생 26명 전원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증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7년 개설된 조선대 언어치료학과는 2010년 1회 졸업생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2급 언어재활사 시험에 전원 합격한 이후 국가자격증 시험에서 매년 높은 합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지역 버스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모든 초, 중, 고등학생의 버스 요금을 100원으로 인하합니다. 영암군은 버스 요금 인하로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민과 공무원 등 1,300여 명을 대상으로 10대 뉴스를 설문조사한 결과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가 43.4%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해상풍력, 3위는 국립한국섬진흥원 유치 등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천원 여객선과 여순사건 특별법 통과, 누리호 발사 등도 10대 뉴스에 올랐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직 공장이 있던 광주 전방 부지에 민간 개발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방 세입자 대책위원회가 전방 부지에 있는 모 요양병원의 식당을 대상으로 법원에 강제 철거 집행이 이루어졌다며 이는 해당 병원 입원 환자 300여 명 등의 생존권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전방 측이 세입자를 상대로 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제 집행은 이번을 포함해 모두 3차례 이루어졌으며 세입자들은 2주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반발해왔습니다. 5.18 민주광장을 야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빛의 분수대 조성 사업이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동구는 5.18 민주광장 분수대 주변을 미디어 아트 시설물로 꾸며서 5월 정신을 담은 창작물을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의료 취약계층의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군에 재택치료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각 시군의 생활치료센터에 준하는 전남형 재택치료시설을 운영하고 공중보건의 등 전담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조선대학교 병원장에 김경종 외과 교수가 선임됐습니다. 신임 김 병원장은 조선대병원에서 대외협력실장과 암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선대병원은 이 밖에 부원장에 임동훈 비뇨기과 교수를 임명하는 등 집행부 6명도 새롭게 선임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눈구름이 전북과 전남 북부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눈과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특히 전남 북부 지역은 시간당 3에서 5cm로 강하게 내리는 곳들이 있어서 빙판길 사고 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상 적설은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에 최대 10cm, 전남 남서부 지역에 1에서 5cm, 남동부 지역은 1cm 안팎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일 오전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장성과 광주, 영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는데요. 여수 5도, 보성 3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5도, 진도와 완도 6도에 머물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6도에서 7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 아침은 영하 5도로 매우 춥겠고요. 일요일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